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33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3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33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주로 사용되는 운반기체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운반기체의 조건에 보시면 비활성 또는 불활성이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시료와 반응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주로 어떤 기체를 우리가 운반기체 또는 캐리어 기체, 동일한 말인데 사용할까요? N2라는 질소, 그리고 H2라는 수소, 그리고 AR이라는 아르곤, 이런 물질들, 비활성 기체, 그리고 또 뭐 있어요? H라는 헬륨,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반응을 하지 않는 기체를 운반기체로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는 라번, 아르곤이 정답이에요. 아르곤이 AR입니다. 자, 그리고 34번 폴라로그래피에서 확산 전류는 조성, 온도, 전극의 특성을 일정하게 하며 무엇에 비례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무엇에 비례하느냐면 금속 이온의 농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HPLC,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되는 검출기로 틀린 것은, 자, 답은 UV, VIS 검출기. UV라는 것은 자외선, VIS라는 것은 가시선. 그래서 자외선, 가시선 검출기입니다. 답은 RI 검출기, 답은 IR 검출기, 답은 ECD 검출기. 자, 지금 문제 조건을 보기 위해서 ECD라는 것은 전자포획형 검출기라고 그래서 주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하는 검출기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한다고 그랬으니까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36번 화학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상태를 화학 평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발생을 하는 거죠. 이 화학 평형 상태에 놓여 있는 반응계의 온도, 압력, 농도를 변화시키면 그 변화에 대해서 영향을 적게 받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한다는 법칙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르샤틀리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라번이 맞는 설명. 그리고 37번에 보시면 탄소는 사족 원소로 모든 생명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이다. 다음 중에서 탄소의 동소체로 볼 수가 없는 것은, 탄소의 동소체라는 것은 탄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 중에서 배열 상태나 결합 방식이 서로 달라서 성질이 다른 것을 뜻해요. 그럼 여기서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흑연, 활성탄,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의 동수체가 맞아요. 근데 원유 같은 경우에서는 탄소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탄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의 동소체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탄소의 동소체는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틸렌의 연소 반응식이 다음과 같다. 자, 이때 아세틸렌 104g을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g으로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세틸렌이 안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세틸렌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세워보겠습니다. C2H2가 아세틸렌이에요. 그러면 연소 반응식이라는 것은 산소와 결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따라서 탄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CO2, 그리고 H와 O가 결합하게 되면 H2O가 되는 거죠. 따라서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H 뒤에 있는 숫자가 H 앞에 와요. 그럼 두 개니까 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산소 계산합니다. 두 개짜리가 두 개, 네 개, 한 개짜리가 한 개, 그러면 다섯 개. 따라서 이렇게 오면 얼마가 되는 거죠? 2.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연료가 한 개. 근데 여기 산소 앞에 소수점이 나오니까 2를 다 곱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주어진 거와 동일해요. 그래서 2를 곱해도 되고 지금 제가 계산한 것처럼 계산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을 한 게 뭐냐면 산소량을 계산하라고 그래요. 아세틸렌 지금 얼마냐면 104g을 기준했을 때. 그럼 여기에서 C2H2라는 아세틸렌의 분자량을 계산하면 탄소의 원자량이 12짜리가 2개, 수소 1짜리가 2개. 자, 그러면 얼마의 분자량이 나오나요? 26이 나오죠.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비를 놓을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26g일 때 산소는 5 곱하기 32g. 그럼 104g이라고 그랬으니까 104g일 때 X가 산소량이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면
자, X라는 값이 얼마가 되느냐면 320g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4번이 정답. 만약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을 쓰게 되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개수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아세틸렌이 26g이니까 26g일 때 산소는 2.5 곱하기 32g. 자, 아세틸렌 얼마에 해당하는가? 104g에 해당하는가? X. X가 산소량.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그래서 둘 다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소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연소 반응식을, 완전 연소 반응식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세워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값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느냐가 달려가 있습니다. 연소 반응식이 정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준 상태 0도씨 1atm 또는 0도씨 760mlHg를 표준 상태라고 하죠. 수소 H2가 수소예요. 수소 1몰의 부피가 22.4리터이다. 표준 상태에서 N2 질소 1몰의 부피는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표준 상태를 기준을 했을 때 모든 기체 1몰을 기준을 해요. 표준 상태에서. 그러면 질량으로 나타내면 분자량이에요. 체적으로 나타내면 22.4리터예요. 개수로 나타내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그럼 이 값은 정해져 있느냐? 정해져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아보가드로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그러죠. 자, 그럼 여러분들 수소 1몰의 부피는 22.4리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질소 1몰의 부피는 얼마요? 질소 1몰의 부피도 당연히 22.4리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40번 다음 중에서 밀도가 가장 큰 것은 그러면 밀도가 가장 큰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밀도를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자, 기체의 밀도는 기체의 분자량 자, S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최적이거든요. 그때의 최적은 22.4S 미터의 삼성이에요. 따라서 기체의 밀도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건 뭐예요? 기체의 분자량이에요. 그래서 기체의 밀도는 기체의 분자량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비례 관계가 있어요.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뭐를 또 배웠느냐 하면 비중이라는 거 배웠어요. 비중. 그죠? 그래서 기체의 비중은 공기의 분자량 나누기 자, 기체의 분자량 나누기 공기의 분자량이에요. 자, 공기의 분자량은 29kg이죠. 그럼 여기에서도 기체의 비중은 뭐에 관계가 있죠? 기체의 분자량이에요. 그래서 기체의 비중은 기체의 분자량의 비례관계. 따라서 기체의 밀도나 기체의 비중은 기체의 분자량의 비례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 조건에서 밀도가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분자량을 가장 큰 것 찾으면 돼요. 그리고 비중이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기체의 분자량이 가장 큰 걸 찾으면 되죠. 반면에 밀도든 비중이든 가장 작은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분자량이 가장 작은 것을 찾으면 되겠죠. 자, 따라서 분자량 조사해 보겠습니다. 수소 1자리가 2개니까 2가 되죠. 산소 16자리가 2개니까 32. 그리고 염소 35.5자리가 2개니까 71. CO2 탄소 12. O 16자리가 2개 44. 그래서 제일 큰 거는 뭐예요? 71이 되는 염소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식 같은 경우에서는 식만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으면 문제 자체를 아주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잘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에서 독성 시약이 아닌 것은 가번의 수원염, 나번의 염화나트륨, 다번에 사이안 화물, 그리고 나번의 비소 화물. 그래서 수원이나 사이아나가 시안입니다. 시안. 그리고 비소 같은 경우에서는 유독성 물질이죠. 반면에 염화나트륨이라는 것은 NaC의 소금을 뜻해요.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독성 시약이 아니죠. 자, 그리고 42번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강원은 원자 흡수 분광법은 중금속을 전문으로 측정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번에 중수소 램프, 나번에 텅스텐 램프, 다번에 속빈응급 램프, 다번에 글로바 방전 램프. 원자 흡수 분광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광원은 속빈응급 램프 또는 속빈응급 램프라고도 하고 중곡 응급 램프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속빈응급 램프나 중곡 응급 램프는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에서 사용하는 광원. 반면에 중수소 램프나 텅스텐 램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흑광광도법, 분광광도법에서 주로 사용하죠. 이 두 가지는 분광광도법 또는 흑광광도법. 이제 흑광광도법이라는 말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분광광도법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HPLC,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래요. 가번 펌프 내부는 용매와 화학적 상호 반응이 없어야 한다. 다음에 최소한 5000 psi의 고압에 견뎌야 한다. psi라는 게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다음은 펌프에서 나오는 용매는 펄스가 일정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펄스라는 게 뭘까요? 펄스라는 것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큰 진폭을 내는 전압이나 전류 또는 파동을 우리가 의미해요. 그래서 이 펄스라는 게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펌프에서 나온 펄스가 일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 펄스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기울기 용리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답은이 틀린 설명.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해 분석에서 과산화물로 주로 석출되는 금속은 전해 분석이라는 게 뭐죠? 전기 분해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화학 분석의 하나의 종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전해 분석에서 과산화물로 주로 석출되는 물질은 PB, 납이 됩니다. 납.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횡파의 빛을 니콜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일정한 방향으로 진동시키는 빛을 얻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일정한 방향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정한 방향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향이에요. 하나의 방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편중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의 방향의 빛을 편광이라고 합니다. 편광. 따라서 가번이 정답. 그리고 46번에 보시면 전해질에는 물의 대부분이 전리되는 강전해질, 일부만 전해되는 약전해질, 거의 전리되지 않는 비전해질로 구분된다. 자, 여기서 비전해질 물질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전리를 시켜보면 돼요. NaOH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Na4 플러스 OH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리고 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전해질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가번은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나번은 NH4 플러스 OH 마이너스, 답은 CH3COO 마이너스 H 플러스.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41번 다음 중에서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온 결합이라는 것은 플러스 1가와 마이너스 1가의 결합이 이온 결합이죠. 보면 Na 플러스 1, F 마이너스 1, K 플러스 1, Cl 마이너스 1,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래서 가번은 이온 결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주고받는 걸 공유 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CH4를 보겠습니다. 자, CH4에 보면 탄소가 4개가 있죠. 그럼 여기에 수소 1개를 서로 주고받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유 결합이에요. 자, 그 다음 O2. 이렇게. 그래서 8개를 만들죠. 주고받고. 자, 그 다음 NH3.
여기에 H와 N이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죠. 그래서 공유결합이 되는 것은 라번이 공유결합이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NH3가 암모니아죠.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 알카리성을 나타낼 때 어떤 물질 때문이냐고 그랬어요. 알카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액 속에 OH-가 존재하는 거죠. 반면에 산이라고 하면 H+가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NH3가 물에 녹으니까 뭐를 발생시켰죠? 암모늄 이온과 OH-가 발생했어요. 따라서 물속에 OH-가 존재함으로써 알칼리성을 다른 말로 염기성이라고 하죠. 자, 반면에 H+가 존재하게 되면 산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OH-니까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면 다음 물질 중에서 분산력, 반대르 발서 힘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실제로 반대르 발서 힘이라는 분산력은 상당히 약한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답은 CH4, 그리고 납은 SiH4, 답은 CF4, 라번은 CCl4예요. 그럼 여기에서 분산력이라는 반대르 발서라는 힘이 우리가 가장 큰 것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물질을 찾으면 되느냐면 일단 무극성. 우리가 극성과 무극성이 있는데 무극성이라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 것. 극성이라는 것은 물에 녹는 거죠. 그래서 무극성이면서 분자량이 큰 물질. 이 물질은 자, 따라서 무극성이면서 분자량이 큰 물질은 뭐가 있느냐 하면 CCl4, 라번, 사이화탄소예요. 사이화탄소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무극성이고, 그리고 분자량이 지금 보면 탄소가 12, 염소가 35.5짜리가 4개, 상당히 분자량이 제일 크죠.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0번에 보시면 다음 중에서 상온에서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해서 발화하는 금속은, 상온이라는 것은 15에서 25도씨를 상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5에서 25도씨 중에서 25도씨를 기준합니다. 그러면 물과 습기와 반응을 해서 발화를 한다는 것은 불이 붙는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불이 붙는 물질은 뭐가 되느냐 하면 NA가 됩니다. Na, 나트륨이죠, 나트륨.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서는 보관을 했을 때 대기 중에 보관하면 안 되고 석유 속에서 주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1번 화학 반응 시 촉매 역할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촉매라는 것은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반응을 빠르게 해야 되고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겠지만은 역반응을 천천히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는 증가, 역반응의 속도는 감소시키는 게 촉매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가 만들잖아요. 이게 정반응이에요. 그럼 반대로 C 플러스 D라는 물질이 A 플러스 B로 또 나눠지거든요. 이걸 역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는 빠르게, 역반응의 속도는 느리게 만드는 것을 촉매라고 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원자흡수 분광광도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자흡수 분광광도계는 주로 중금속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자, 답은 공해물질의 측정에 사용된다. 그 공해물질이 중금속이에요. 답은 다른 분광광도계의 원리와 비슷하다. 답은 유기재료의 불순물 측정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답은 정량 분석보다는 정성 분석에서 주로 사용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답으로 주로 출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라번에 보면 정성 분석을 하느냐, 정량 분석을 하느냐는 거죠. 정량 분석이라는 것은 질량을 분석하는 거고, 정성 분석이라는 것은 성분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정성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정량 분석, 다시 말해서 질량 분석을 주로 하기 때문에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주기와 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원소 주기율표가 있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걸 주기,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번에 보시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 맞죠? 다음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작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은 족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려고 하면 어때야 되죠? 원자 번호도 증가해야 됩니다. 따라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또는 커진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다음에 족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체외각 전자, 그리고 주기를 결정하는 것은 전자 껍질. 답은과 라번은 하나의 그냥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족을 결정하는 또는 주기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요인이냐? 그러면 족을 결정하는 것은 체외각 전자, 주기를 결정하는 것은 전자 껍질.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4번 전기 엄성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에 전기 엄성도는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다.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그래서 전기 엄성도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어때요? 반대가 되니까 감소하겠죠.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는 O와 F 두 개 중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산소는 8번, F는 9번이니까 뭐가 커지죠? F가 산소보다는 전기 엄성도가 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면 다음 중에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같은 주기예요.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함으로써 증가하는 게 있고 감소하는 게 있겠죠? 자, 증가하는 거는 뭐가 있느냐면 이온화 에너지. 자, 그리고 전자 친화도. 그리고 전기 엄성도. 자, 반면에 감소하는 것은 금속성. 그리고 원자의 크기. 자, 잘 기억해서요. 같은 주기입니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증가하는 내용은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전기 엄성도는 증가해요. 자, 반면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은 뭐냐면 금속성이나 원자 크기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조건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금속성과 원자 크기가 되니까 가번이 정답. 반면에 전자 친화도나 이온화 에너지, 전기 엄성도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정리를 해두면 이런 문제가 다른 형태로 나오더라도 문제를 쉽게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비활성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활성 기체라는 것은 활성,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영족 기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러면 전자 배율이 안정하다. 그래서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기 때문에 안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족이라고 합니다. 상온에서 무색, 무치의 기체이다. 영족 기체이며 헬륨이나 네온, 아르곤 등이 있다. 다른 원소와 화합해서 쉽게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원소와 화합해서 쉽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한 배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물질과 쉽게 반응하려고 하면 내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가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1가다 하면 마이너스 1가를 받아야 되니까 반응성이 커지겠죠. 근데 내가 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 그러면 안정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영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라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57번에 보면 다음 불꽃 반응 색깔을 관찰했을 때 노란색을 띠는 것은, 자, 여러분들 나트륨 같은 경우에서는 노란색, 자,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에서는 빨간색, 자, 그리고 칼륨은 보라색,
그리고 세슘은 연한 파란색. 따라서 나트륨이나 리튬이나 칼륨, 세슘 같은 경우에서는 불꽃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면 되는 물질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는 노란색을 띈다고 그랬으니까 나트륨. 나트륨은 Na를 나트륨이라고 하죠. 리튬은 Li, 칼륨은 K, 그리고 세슘은 CS를 우리가 원자 번호로, 원소 기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수산화 나트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죠? NaOH. 염기성 중에서도 강염기성을 나타내는 물질입니다. 자, 일명 가성소다라고 한다. 맞습니다. 물에 잘 녹으며 조해성을 가진다. 조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습기와 반응을 해서 녹는 것을 뜻하죠. 답은 소금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산화 나트륨과 수소와 산소가 발생한다. 답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 탄산나트륨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답원에 대한 설명이 틀렸는데 답원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NaCl은, 자, NaCl이 물과 반응을 해요. 자, 물과 반응을 하면,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H 플러스가 나오고 NA하고 H하고 O가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NaOH라는 물질이 일단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가 또 나와요. H2. 그리고 염소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수소 같은 H2는 음극에서, 그리고 Cl2는 플러스 극이 되는 양극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수산화 나트륨이 나오는 거는 여기 맞죠? 그 다음 수산화 나트륨, 수소와 산소가 나온다고, 산소가 아니고 염소가 나오죠. 염소. 따라서 답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58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반응식을 잘 기억을 해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9번. 다음 중에서 탄소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 화합물의 종류가 많다. 탄소화물의 종류는 상당히 많죠. 자, 그리고 대부분이 전해질이다. 대부분은 우리가 이온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전해질입니다. 답은 화학적으로 안정되어서 반응이 약하다. 답은 탄소수가 많아지면 이성질체 수도 많아진다.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 대부분은 비전해질이 됩니다.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0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부피를 측정하는 기구가 아닌 것은 가번에 메스플라스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메스플라스크는 용량 플라스크 또는 부피 플라스크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나번에 뷰렛, 그리고 다번에 피펫. 메스플라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생긴 모양을 좀 그려드리면 여기 표선이 있죠. 그래서 뭐 100ml짜리다 그러면 100ml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뷰렛이라고 하면, 자, 여기 밸브가 있죠. 눈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뷰렛. 자, 그리고 피펫은 눈금이 없는 홀 피펫. 그리고 눈금이 있는 부피 피펫.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대시게이트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시게이트라는 것은 시료를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시게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건조제를 주입을 해서 우리가 건조를 시키거나 아니면 보관을 하는 용기를 우리가 대시게이트라고 그래요. 따라서 부피를 측정하는 거랑은 관계가 없는 기구가 대시게이트. 대시게이트는 건조제를 집어넣어서 건조를 시키는 기능을 하든지 아니면 보관을 하는 기구가 대시게이트고, 나머지는 메스플라스크, 그리고 뷰렛, 피펫은
전부 다 부피, 용량을 측정하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항상 여러분들 수업을 마치고 나면 복습하고 복습한 다음에 이해를 하셔서 다음 진도를 나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셔도 됩니다. 반복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무조건 수업을 듣고 나면 복습을 하는데 복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업을 집중해서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